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김소연, 소라영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 29일 화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미국과 EU의 무역협상 타결과 중국과의 협상에서 90일 유예 가능성이 부각되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트럼프가 나머지 국가들에게 15%에서 20% 관세 부과를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매물이 조금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상승 출발 후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관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는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치를 구매하고 6천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EU 위원장은 이번 협정이 최대 30%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총리는 EU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항복한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독일 총리도 합의 자체는 다행이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EU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부분 국가에 대해 15%에서 20% 수준의 세계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4월부터 시행 중인 10% 보편적 관세는 유지를 하면서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이를 대체하는 조치로 해석되어 강경한 무역정책 기조를 시사했고요. 중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90일 유예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중국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장에서는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계약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의 급등이 이목에 집중되었는데요.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도 뛰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좀 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날 뉴욕 증시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합의 소식에도 빅테크 실적 발표와 연방공개 시장 위원회 정례 회의감 경계감이 커지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4%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0.02%, 0.33%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 EU 간 무역 합의 소식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EU 상품 대부분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인 프레임워크를 EU와 체결했습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30%의 절반 수준입니다. EU는 15% 관세 대미로 대미 6천억 달러 신규 투자, 7,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으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현행 10%에서 제로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발표 직후 EU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독일 킬세계 경제연구소는 이번 합의로 독일의 국내 총생산이 0.15%,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0.01%, 0.02%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IFO 경제연구소는 독일의 미국 수출이 16%, 국내 총생산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유로운 국민의 연합이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뭉친 그 공동체가 결국 굴복한 날로 참으로 암울한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아직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의 불과할 관세는 15에서 20% 수준이 될 것 같다며
아마도 15%나 20% 그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첫날 회의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했고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했습니다. 핵심 일제는 다음 달 10일 만료 예정인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으로 양측 모두 3개월 연장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7월 FOMC 회의가 29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은 11번이나 금리를 내렸다면서 지금보다 금리를 3%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1%포인트만 낮아도 3,600억 달러를 절약하는 것과 맞먹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4.25%에서 4.5% 수준으로 또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돌에 따르면 장마감 무렵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6% 넘게 반영했으며 9월까지 기준금리가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될 확률은 61% 넘게 반영했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주요 거대 기술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29일 구인 이직 보고서, 30일 ADP 민감 고용 보고서, 8월 1일 7월 고용 보고서 등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는 점도 경계 심리를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동락이 엇갈렸습니다. 기술 소비재 상승했고요. 특히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유가 미국과 무역 협상에 따라 3년 동안 미국산 에너지를 7,500달러 구매하기로 한 영향입니다. 반면 부동산, 금융, 유틸리티, 헬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보시죠.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주요 기술 대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구글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과 함께 당초 예상했던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100억 달러 늘린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도 AI 관련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엔비디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챗GPT 공동 개발자 션지아 자오가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 연구소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 과학자로 일합니다. 자오는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에서 스케일 AI의 전 CEO자 메타의 최고 AI 책임자를 맡고 있는 알렉산더 왕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는 메타의 오픈소스 라마 계열 AI 모델, 제품 및 기본 인공지능 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2분기 애플의 중국 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4% 성장한 1,010만 대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 기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출하량은 소매점에 공급된 기기 수요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번 수치는 오는 31일 애플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현지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애플이 어떤 성과를 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플의 주가는 중국 시장에서의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약 14.5% 하락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전히 로보택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로보택시 유료 운송 서비스는 당분간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규제 당국인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당국이 테슬라에 발급한 운수허가
허가는 이 회사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경제매체는 테슬라가 이르면 이번 주말 샌프란시스코와 그 일대 베이 지역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로이터 확인 요청에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아직 허가하지 않은 시한이라고 해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대내외적인 이슈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대한민국 하늘길의 중심에서 60년 가까운 시간을 날아온 기업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국내 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새로운 항공 지도를 그리고 있는 곳.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대한민국 최대의 항공사,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1969년 설립된 대한항공은 국영항공사였던 대한항공공사를 민영화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초기엔 단 8대의 항공기로 출발했지만 불과 10년 만에 미국, 유럽, 아시아까지 전 세계로 노선을 확장하며 대한민국 항공상업의 상징이 되었죠.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자리 잡으며 대한항공은 한국의 얼굴로 통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항공산업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대한항공 역시 국제선의 90% 이상이 중단되며 매출이 반토막 나고 유동성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대한항공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화물 사업 강화 전략이었죠. 여객기 대신 화물 전용기를 확충하고 마스크, 백신, 전자기기 등 고부가 제품 운송에 집중하면서 2021년과 2022년 대한항공은 국제항공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낸 항공사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2020년 말 또 하나의 파격적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대한항공이 국내 2위 항공사 바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 인수합병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를 완벽하게 뒤집는 사건이었고 국내외의 경쟁당국 심사, 공정위, EU까지 다양한 장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2024년 약 3년 반의 심사 끝에 유럽연합이 조건부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여러 계열 항공사를 두고 있는 단일 항공그룹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물론 이런 대형 인수에는 독과점이라는 우려 역시 따라붙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질 경우 국내선의 점유율은 80% 이상, 국제선도 60%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서 항공요금 인상과 소비자 선택권 축소에 대한 걱정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중복 노선 통합, 비용 절감,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분석 역시 이어지고 있죠. 대한항공은 단순한 항공사에서 벗어나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서의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보잉 787, A321 네오 등 친환경 항공기 도입, 물류 계열사 한진칼과의 시너지 강화, 그리고 인수 후 통합 항공사 출범에 맞춰 고객 경험 중심의 프리미엄 전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의 향후 과제에 대해 합병 이후의 통합 작업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조직 구조, 브랜드 전략, 노선 재편, 소비자 신뢰 회복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는 않지만 그만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판을 바꾸는 역사적인 기회이기도 하죠. 대한항공은 위기 속에서 방향을 바꾸고 기회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업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이 거인이 앞으로 우리 삶에서 어떠한 새로운 연결을 가져다 줄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겠죠?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신문에 나온 이슈들 함께 짚어볼 텐데요.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1위와 2위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협상 종료 시한을 닷새 앞두고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히게 됐습니다. 이유는 1조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및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인하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선 양측 간 해석 차이가 있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27일 영국에서 1시간가량 회동한 뒤 미국이 수입하는 EU 상품과 자동차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미국의 전면적인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5% 밑으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 결국 15%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이 얻어낸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자동차도 15%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자동차에는 기존 2.5%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차에 매긴 25% 품목 관세를 더해 총 27.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8월 1일부터 15%로 관세가 낮아집니다. 무관세 품목도 확정됐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모든 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특정 화학제품, 특정 복제약,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가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상호관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제시한 30%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의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우선 연간 2,500억 달러씩 3년간 총 7,500달러어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한 EU 계획에 맞춰 추산된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또 미국에 6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고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산 군사 장비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는 우리의 AI 기가 팩토리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5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속한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해 설정한 고강도 관세 제재 50일 시한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미영 정상회담을 위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나는 푸틴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그 문제를 여러 번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푸틴은 갑자기 키이우 같은 도시로 로켓을 발사하고 요양원 등에서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 그에게 준 50일을 더 적은 수로 줄일 것이라며 새로운 관세 제재 유예 시한은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이 될 것이고 이날 밤이나 29일에 이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제재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교역을 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2차 관세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가운데 한국처럼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국가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0대 대미 흑자국 중 중국과 한국을 빼면 지금까지 미국과 협상을 맺지 못한 국가는 북중미의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의 대만뿐입니다. 이 중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이 8월 1일부터 각각 35%,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캐나다는 다음 달 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지난 22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따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8월 1일 이후에도
당장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산 자동차와 차 부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이후에도 무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은 8월 1일 이후에도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상품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32%를 낮추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만 측은 일본이 받아낸 15% 관세와 동일하거나 약간 높은 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대만 인공지능 서버 공급망 업체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00억 달러가 넘는 대미 흑자를 기록한 인도는 미국과 5차례 협상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철강 자동차 분야 고율 관세에 인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차 협상은 8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26% 상호 관세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CNBC는 인도는 중국을 견제할 가장 좋은 카드라며 미국도 인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원하지만 일본처럼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다양한 이슈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의 흐름은 엇갈렸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장 초반 한때 1%대 하락하면서 3,200선을 내어줬는데요.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3,220선을 넘어서면서 3,230선에서 0.66%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로 장을 시작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해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로 변경한다는 당정 발표안이 보도된 직후에 낙폭을 1%대로 키우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세제 개편에 따라 과세 기준이 바뀌는 연말 직전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 대규모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3,2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주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외국인은 6천억 원대, 기관은 1,000억 원대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8,270억 원 매도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하락 출발해서 1% 넘게 낙폭을 키우다가 장 후반에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0.01% 오른 80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53억 원 팔아냈고요. 기관이 295억 원 팔아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424억 원 담아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전날에 급등을 하고 오늘 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28% 오른 76,600원의 종가 형성을 하면서 7만 전자 사수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전날에 낙폭이 확대됐던 금융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또한 방산주와 조선주, 원자력 등도 상승해줬습니다. 금융주 살펴보시면요. KB금융이 0.72% 상승하면서 11만 1,3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신한지주도 2.38%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6만 8,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난 가운데 어제 많이 올라줬던 2차 전지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에코프로 BM이 4% 넘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11만 원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에코프로도 3.85%, 4% 가까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49,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파마리서치와 삼천당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국내 증시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장중 7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날 오전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약 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을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번 계약은 작년 삼성전자 총 매출액의 7.6%에 달하는 규모로 반도체 부문에서는 단일 고객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칩 생산을 맡겼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거래의 상대방이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인 것으로 확인되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삼성의 텍사스 신규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텍사스 팹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서 2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이번에 수주한 칩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으로 그동안 생산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이 안정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전일 대비 0.14% 오른 7만 400원에 오늘장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보이나 했는데 그래도 장 후반에 강보합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11개월 만에 7만 전자를 사수한 건데요. 주가가 오랜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7만 원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는 흐름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수요 회복 조짐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최근 삼성의 텍사스 공장에서 AI6 칩을 생산 중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지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향후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삼성전자, 이번 반등이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는 조선주에서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 패키지 투자한 이른바 마스가를 제안하면서 국내 조선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마스가는 그러니까 한미 조선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고급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조선 산업과 손을 잡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제안을 한 겁니다. 핵심은 미국의 군함, 쇠빙선, 상선 등을 한국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하거나 기술 협력을 통해 공동 생산하자는 내용이고요. 이 안이 성사될 경우에는 한국 조선업계엔 대규모 수주와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가 연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같은 조선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조선 기자재 관련 중소여주들까지 수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서 이번 논의는 한미 간 전략산업의 협력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조선업의 성장성도 다시 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프로티나입니다. 바이오 기업 프로티나가 코스닥 상장 전날 50%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프로티나는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199대 1을 기록해 공모가를 희망 범위 11,000원에서 14,000원 상단으로 결정했습니다. 뒤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1797.6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는 4조 787억 원이 모였습니다. 2015년 카이스트 교원 창업으로 출범한 프로티나는 단일 분자 수준까지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 SPDI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PPI 바이오마커 개발부터 항체 설계까지 신약 개발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솔루션을 두 가지 제품군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상장 첫날이라 아직 다 반영되지 않았는데 프로티나 전일 대비 25.36% 오른 17,55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프로티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상장한 종목인데요. 첫날부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5% 넘게 상승하는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공모가 대비 무려 5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치렀습니다. 프로티나는 바이오 소재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단백질 기반의 피부 재생과 항노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세포 내 단백질 결합 모듈 기술을 상용화한 점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향후 뷰티와 제약 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응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기대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날 급등한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술력 기반의 탄탄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주가 흐름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뷔 첫날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프로티나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방산주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한미통상협상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죠. 바로 김동관 하나 부회장입니다. 직접 한미 양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방산 패키지 협상을 주도하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자국산 철강, 알루미늄 보호를 위한 관세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고 여기에 우리 정부는 방산 수출과 투자 확대를 맞교환 카드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김 부회장이 직접 미국 측을 만나 조율에 나섰다는 점은 한화그룹이 이 사안을 단순 수출이 아닌 글로벌 방산 전략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화 관련주들 좋은 흐름 동반 상승세 보였고요. K방산 주요 종목들이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경우에는 나토 및 동맹국 중심 수출 확대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이슈로 시작됐던 논의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계 인사들이 직접 나섰다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협상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단순 모멘텀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 관련주 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중국 현지 유통 채널과 SNS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자 주가도 강세했습니다. 이렇게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풀무원은 지난해 9월 중국 대형 유통업체인 샘스클럽에 입점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만에 현지 누적 판매량 250만 주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누적 판매 금액은 5,300만 위안, 한화로 약 10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풀무원의 올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8,400억 원, 205억 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각 전분기 대비 5.86%, 81.42% 증가한 수치입니다.
풀무원은 중국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기 위해 오는 10월 중국 식품 제조 가공업체와 OEM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풀무원 전 거래일 대비 5.88% 오른 14,23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풀무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바로 중국 현지에서 냉동김밥 제품이 대박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SNS인 샤오홍슈에서는 한국 김밥 열풍이 불면서 풀무원의 냉동김밥 제품 리뷰가 수백 개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에서는 맛과 간편함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평가가 확산이 되면서 판매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비 트렌드가 실제 매출 증가로 연결될 경우에는 풀무원의 해외 실적 개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한한령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풀무원은 물론 K푸드 관련 종목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식품 기업으로서 풀무원의 오랜만에 모멘텀을 얻은 만큼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무원 관련해서 특징주 정리해봤고요. 저희와 이렇게 특징주 하나씩 짚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AI는 단순히 이제 기술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돼야 합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엔지니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를 체득한 개발자이자 AI를 진짜 현장에 적용해내며 한국형 생성형 AI를 길을 개척하는 기업가.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업스테이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 김성훈 대표입니다. 김성훈 대표는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졸업한 후 일찍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 AI 기업, 바로 애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미국 시애틀로 거처를 옮겨서 아마존에서 머신러닝 관련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며 기술의 실전성과 산업적 효용을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의 경력은 단순히 연구를 넘어 기술이 어떻게 사업이 되는가를 몸소 체험한 과정이었죠. 2020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글로벌 AI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형 AI 기업을 꿈꾸며 업스테이지를 창업합니다. 업스테이지는 AI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철학 아래 기업용 OCR 솔루션, 문서 요약, 챗봇, 얼굴 인식 등 B2B 중심의 AI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시작합니다. 기술 시연에 머무는 기업이 아닌 매출로 입증하는 AI를 지향한 업스테이지는 실리콘밸리식 기술 기업과는 다른 방향성으로 국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3년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자 업스테이지 역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업스테이지는 빠르게 자체 LLM, 대형 언어 모델 개발에 착수했고 국내 최초로 온프레미스 기반 LLM을 공급한 기업이 되었죠. 기업 내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코리아 GPT라는 이름의 맞춤형 AI 모델을 선보이며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사의 도입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김성훈 대표는 기술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실제로 돌아가는 AI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의 기술 철학은 작은 모델이라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는 단순한 연구자도 단순한 창업가도 아닙니다. 그는 AI 시대의 전문적인 통역가이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략가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의 환상만을 쫓기보다는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를 가장 먼저 묻는 실용자주의자이며 그 덕분에 업스테이지는 과도한 투자 유치 없이도 꾸준한 매출 성장과 고객 확대를 이루고 있죠. 또한 김 대표는 팀빌딩에 있어서도 실력은 기본, 신뢰가 핵심이라는 철학을 강조합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 빠른 실행력, 개발자 중심의 판단 구조 등 그가 만든 팀은 기술회사다운 기술회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업스테이지는 금융 법률, 그리고 제조 교육 등 각 산업 분야에서 AI 특화 모델을 공급하며 한국형 LLM 생태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최근 중국, 미국 중심이 아닌 한국 기업에 맞는 작고 빠른 AI가 정답이다라고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대비 10분의 1 규모로도 성능을 내는 초경량 언어 모델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AI는 과장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다는 믿음 아래 실전에서 증명된 기술을 통해 기술로 신뢰받는 한국 스타트업의 롤모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한국의 기술 산업이 카피캣이다라는 평가를 넘어 자체 기술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AI를 이야기합니다. 기술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다. 실전이 증명하는 AI 기업가. 지금까지 인물로그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였습니다. 네,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함께 살펴볼 텐데요. 소연 아나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주시죠. 네, 증권사의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의 연준의 분열, 9월 인하 가능성을 밝히는 신호라는 경제 분석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은 7월 미국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발표된 6월 CPI에서는 초근원 CPI 상승폭이 확대됐고 상품 가격의 기여도도 증가하며 관세 물가 영향이 더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연준 입장에선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6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고용은 예상보다 많았고 실업률은 감소했습니다. 즉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할 만큼 고용시장의 급격한 무너짐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밀러 의사가 7월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민간 고용 부진과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근거로 7월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리포트는 경기 둔화 측면에서 그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미국 실질 GDP 확정치는 마이너스 0.5%로 속보치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연준이 미국 경제 견고함을 주장할 때 근거로 들었던 민간 국내 최종 판매, 개인 소비 지출도 1%포인트 수준으로 크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미 1분기부터 미국이 조짐을 보인 것입니다.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비농업 고용 중 정부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민간 부문은 7.3만 명으로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마저도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교육, 의료 부문이 중심이었죠. 매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비농업 고용 수치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고용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SK증권은 9월 FOMC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으며 연내 9월과 12월 두 차례의 인하를 통해 2025년 말 기준금리 상당 기준 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배경에는 8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일본, EU 등 주요 무역 대상과 관세 협상 타결을 성공했습니다. 윌러 이사를 포함해 연준 구성원들은 관세의 영향과 관련해 장기 기대 인플레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2% 초중반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와 수요 둔화로 인해 물가가 다시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던 2024년 4분기와 비교할 때 현재 고용 둔화 흐름이 더 선명합니다. 파월 의장도 7월 22 포럼에서 관세만 아니었다면 이미 인하를 단행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7월에서 8월 물가 지표가 확인되면 연준은 9월 FOMC 시점에선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경기 둔화 대응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채금리는 7월 FOMC 이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결 자체는 이미 시장에 처음 반영된 재료인데요. 하지만 연준 내 소수 의견이 나타나며 9월 인하 기대감이 공식화된다면 시장 금리는 9월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도 미국채 금리 움직임에 연동돼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흔들기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로 인해 금리의 단기적 변동성 확대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물가, 고용 흐름에 따라 정책 기조가 점차 바뀌는 시점인 만큼 다음 FOMC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투자 브리핑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한해서 15%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우리나라와 곧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 초반에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지만 장중에 반도체주가 낙폭을 줄이면서 지수의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전날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일도 이러한 흐름 이어질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한 줄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먼저 라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내장 제가 한 줄 평해 보겠습니다. 버텼지만 웃진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 막판에 힘겹게 방어했지만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조금 쉬어갔지만 어려웠다라고 정리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던 하루였는데요. 위로 쭉쭉 올라갔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지수들이 연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한미 협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조금은 하락하는 느낌이었지만 후반부에 반도체주들이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수들이 계속해서 힘을 이어나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줄 평은 내일도 화이팅하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